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보유국 대만 반도체 151조 원 투자, 최소 공장 20개 신설, 대만 반도체 인력 탈취 혐의 중국 기업 10곳 급습,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반도체 투자의 붐이 일고 있죠. 특별히 TSMC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16조엔, 한국 돈으로 약 151조 6,2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자국 내에 최소 20개의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 총액은 16조엔으로 20개 공장 부지 면적은 총 200만 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렇게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려 하고 또한 EU와의 관계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특히 프랑스, 독일과의 관계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만은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엔지니어와 다른 기술자의 탈취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 10곳을 급습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 TSMC 보유국 대만 반도체 151조 원 투자, 최소 공장 20개 신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용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7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자체 분석, 조사서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분석에 의하면 대만 전역에서 최소 20개의 공장이 신설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타이난과 신주, 북서부의 мя오리부터 최남단 가오슝까지 전국 각지에서 신규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만의 한 지역만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대만의 전 지역에 걸쳐서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여름만 하더라도 물 부족 사태로 통해서 그 농업용수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지금 대만은 반도체의 진심이라는 사실이죠. 이 투자 총액은 16조엔, 20개의 공장 부지 면적은 총 200만 평방미터 이상, 이는 도쿄돔 40개를 지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니케이는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나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공장 건설 비용이 약 1조엔, 한국 돈으로 9조 4,7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렇게 16조엔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짓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TSMC를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공장들이 우리가 더욱더 키워서 지금 반도체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인텔도 투자의 진심이거든요. 유럽과 지금 미국의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투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급에 부족이 있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공급 과잉까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특별히 이번 투자에 대한 가장 눈길이 끌고 있는 지역은 대만의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타이난 과학관 단지. 이곳에는 애플의 아이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공장들을 중심으로 폭스콘 등 세계 최첨단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TSMC는 최근 4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마친 데 이어서 인근에 3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장 4곳을 추가적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니케이는 공장 4곳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생산 거점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장을 지금 많이 짓게 되면 지금 용수가 부족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댐 건설까지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니케이는 공장 4곳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면서 지금 TSMC는 신주과학단지에 2나노 파운드리 공장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나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TSMC에서 양산을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3나노, 이것은 수율이 지금 극히 떨어져 있어서 대량 생산을 못한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2나노로 빨리 넘어가겠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수율이 조금 낮은 이유는 지금 3나노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최적화가 된 공정이 GAA FET 공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그 핀팻 공정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 아니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증권 전문 매체인 중국증권보는 이날 TSMC가 첫 2나노 파운드리 공장 부지 확보 작업을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올 3분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4개의 2나노 공장이 지어질 예정이며 2024년 애플의 아이폰 차기 AP 위탁 생산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대만의 마지막 보루가 반도체 생산이라는 거죠. 지금 대만의 마지막 보루는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지금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죠.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우위가 있지만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대만이 정말 주류로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미국도 우리에게 리쇼링이나 지금 우리 미국 내에 생산을 해달라라고 지금 읍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인텔, 삼성, TSMC가 지금 인텔과 TSMC와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그리고 삼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텍사스, 이곳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점을 주목하고 있죠.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황입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TSMC를 포함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과 미국 내 공장 유치 등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죠. 대만 입장에서도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 생산망을 포기할 수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만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망이 자국에 있을 때만이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루를 얻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첨단 노드에 대해서는 대만 자체가 대만을 넘어서 이 공장을 짓는 것,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최첨단 노드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미국에는 3나노 공장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는 대만이 미국과의 외교에 크게 의존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보호를 요구하는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교적 카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이죠. 한 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만큼 반도체 생산의 집적화가 진행된 대만을 세계는 버릴 수 없을 것.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의 집적화가 어디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대만에 돼 있다고 했죠. 대만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는 이 대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라고 할 때 대만의 SOS를 지금 미국이나 EU에서 절대 그냥 놔두고 보지 않는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자력 강생이 필요한데 지금 면적을 보고서도 자력 강생이 안 돼요. 이러한 면적이 자력 강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협상 카드가 반드시 필요한데 협상 카드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버릴 수 없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만을 침공하기 쉽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이렇듯 전역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 이 반도체 공장을 피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핀셋 공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별로 큰 걱정은 안 되지만, 행여나 이 공장이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이것은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만을 침공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팽을 당할 수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도로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시선입니다. 니케이는 대만이 반도체까지 미국에 양보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대만에 있어서 최선의 대중국 방어책은 미국의 무기 지원이 아닌 최첨단 반도체 공장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쏟아내도 대만이 대규모 투자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 더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지금 리스크 문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때문에 지금 대만을 벗어나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대만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벌은 돈을 여기에 다 꼬라박더라도 우리는 반도체 공장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인력 탈취 혐의 중국 기업 10곳 급습입니다. 대만 당국은 반도체 엔지니어와 다른 기술자 탈취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 10곳을 급습을 했습니다.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지난달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주력 공장 등 첨단 반도체 업체의 생산시설이 모인 신주과학공업 원구를 비롯해서 대만 전역에 걸쳐 중국 기업 10곳의 연구센터 등을 급습했으며 약 70명을 소환했다고 밝히고 있죠. 조사국은 중국 기업의 대만 첨단 인력 탈취는 우리의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은 대만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이러한 불법 활동에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만이 반도체의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대만도 더욱더 이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해서 진심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당국은 조사 중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직접 회로 설계 회사, 즉 팹리스와 전자부품 제조사가 포함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죠. 앞서서 한 대만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월 로이터에 당국이 기술 인력 탈취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 약 100곳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번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은 100곳에서 10곳을 추려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당국은 3월에도 중국 공산당의 인력 기술 탈취와 불법 활동을 대항하기 위해 중국 회사 8곳을 급습했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산업의 필수적인 반도체 자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만의 반도체 인재와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특별히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TSMC에서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가고 거기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주요 고위직을 줄 정도로 대만의 반도체 인재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 대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2020년 법무부 조사국 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중국의 반도체 간첩 활동에 대응해 왔습니다. 대만은 또한 반도체 설계를 포함한 반도체 공급망의 일부에 대해 중국의 투자를 금하고 있으며 다른 반도체 분야에서도 규제를 가해서 중국 기업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중국 기업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대만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특히 선단 공정에서 최선단 공정은 다른 나라에 만약 진출할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중국의 투자는 선단 공정, 지금 EUV 노광 공정으로는 한 곳도 들어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의 핵심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는 등 경제 스파이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법을 개정했고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이 행정명령을 강화한 사실이죠. 자, 오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정말 진심으로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최소한 20개 이상의 반도체 그 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두 번째는 지금 기술 유출도 확실히 막겠다. 특별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유출이 절대 안 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